안녕하세요. 지금 오전 7시인데 출근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느낀 점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의 제가 느낀 점은 사다리가 실시간으로 닫히는 걸 보면서 느낀 점, 그리고 앞으로의 세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입니다. 제가 그 컴퓨터를 하다가 우연히 메모장에 써놓은 걸 봤는데 한 24년도 말부터 25년도였던 것 같아요. 저장 날짜를 보니까 그때 이제 제가 뭘 조사를 해봤냐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다음 급지로의 이동을 위한 그 넥스트 스텝을 나름대로 이제 좀 단지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파일로 갖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다음 스텝으로 가기 위한 동네 단지 아파트 리스트, 그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와 전세가, 그걸 빼면 이제 갭 차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조사를 해서 봤는데, 그때 제가 조사를 했던 아파트들의 단지 가격이 갭 차이가 적으면 한 9억, 많으면 한 11억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산출을 해보면 한 10억 정도의 갭 차이 나는 아파트를 제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지금 26년도 1분기니까 약 한 1년 조금 더 넘었잖아요. 근데 이 1년도 안 돼서 5억이 상승하는 걸 보고, 이게 점점 사다리가 닫히는 게 실시간으로 눈에 보이는구나, 이런 거를 좀 느꼈습니다. 지금 다시 찾아보니까 최소 5억에서 많으면 한 7억, 8억까지 매매가 차이가 벌어졌더라고요. 그만큼 전세가도 조금 올랐겠지만 그래도 갱신권을 쓴 물건도 있을 거고, 그런 거 보면은 갭 차이가 평균적으로 산출해봐도 보통 한 6억에서 7억 정도를 더 지불을 해야 이제 제가 그 동네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전에는 갭 차이가 한 10억 정도면은 들어갈 수 있었던 동네를 지금은 한 16억, 17억을 이제 줘야지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점점 희망이 실시간으로 사라지고 사회의 생동감이 점점 없어진다라는 걸 느끼고 있고, 옛날부터 중요한 게 그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의는 그냥 뭐 옷 한 벌 사놓고 그냥 계속 주구장창 입는다고 치고, 식도 뭐 어떻게 싸게 먹으려고 하면 먹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주애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홈리스로 살 수는 없잖아요. 전월세든 아니면 매매를 해서든 어느 곳에서 거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고용하고도 맞물려 있고 취업률이 하락하고 이제 고용의 벽이 점점 닫히면서 주거에 대한 희망도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주거는 그러니까 그냥 포기한 상태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이잖아요. 의보단 이제 식이 조금 더 중요하니까, 먹고 살려면. 근데 이제 점점 이제 포기하는 사회로 되다 보니까 먹는 것도 이제 그냥 대충 한 끼 때우자,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첫 직장을 잡았을 때가 8년도였는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8년 전과 지금을 생각해보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10년도 채 되지 않는 이 시점에서 바라본 한국의 모습은 너무 많이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2018년도부터 지금 26년까지, 그리고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똑같이 그 8년의 시간차잖아요. 근데 이 8년의 시간차를 두 개를 부동산 가격 변화 그래프를 비교를 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어차피 이 자본주의라는 게 빛으로 쌓아 올린 거고,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빛을 생성해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전보다는 더 많은 빛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고, 그래야 이 시스템을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낸 만큼 자산은 더 올라가고, 아마 26년, 34년, 이 8년이 자산 가치가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2000년대, 2010년대 초반과 지금을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 8년의 시간차지만, 그때는 한 4억, 5억이 올랐다고 치면은 28년부터 26년까지는 그냥 아파트 가격이 더블이 됐거든요. 인터넷에 떠도는 20년 전 30살과 현재 30살의 인생 비교하는 짤도 있잖아요. 20년 전은 이제 전에 자차도 있고 뭐 자가도 있고 아이도 낳아서 키우고 친척들한테 용돈도 주고 막 이런 삶이었는데, 지금 30살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당장 취업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10년, 20년 미래를 내다보면서 인생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당장 다음 주, 다다음 주 먹고 사는 게 중요해진 세상이기 때문에 이 다음 퀘스트로 나가질 못하는 상황이죠. 대한민국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퀘스트들이 있잖아요. 이제 대학, 그 다음에 취업, 결혼,
그다음에 출산, 요 네 가지가 일반적인 레파토리의 그 퀘스트인데, 사실 요 네 가지를 다 달성을 한 경우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출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해야 되는 퀘스트가 아니라 그냥 좀 약간 옵션 같은 느낌으로 지금 세상에 이미 흘러갔고, 그 다음에 결혼인데, 이게 결혼의 취업을 해서 이제 돈을 모아야지 이제 그걸로 이제 집을 사고, 그렇게 되면 주거가 안정되고, 그래야 사람이 결혼을 꿈꾸는데, 그 사다리가 박살내고, 이 박살내는 주체를 생각을 해보면 이미 그분들은 최상급지 자산 에셋 파킹이 끝나고, 그분들의 자녀들은 미국 국적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잖아요. 즉 정책과 경제 타격을 입지 않고 그걸 레버리지 삼아서 더욱 자신들만의 세상을 견고히 만드는 존재들인데, 아이러니한 건 그런 사람들이 정책을 짜고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서민들의 집값은 안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 부동산 카르텔들이 움직이는 이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제 세대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 다음 세대는 집을 사기는커녕 당장 한 달 뒤에 일을 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AI 치고 올라오면서 대학교 문과 같은 경우는 이제 문송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죠. 이미 문과는 저는 사치제 영역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음악과 예술 분야가 사치제에 들어가서, 물론 AI에 많이 대체되어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예술계처럼 문과의 경우도 이 사치제 영역에 들어간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해결되어야 사치도 부리는데 그게 안 되니까 수요는 점점 줄어들죠. 취업도 안 되고, 전문직이 되어도 앞으로 점점 살기 힘들어질 테니까. 그렇게 되면 있는 사람들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취업을 할 필요가 없는, 그리고 내가 정말 배우고 싶어서 하는, 돈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수요만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치제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가, 더 큰 문제는 뭐냐? 저는 그래도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8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그래도 상급지는 아니더라도 집도 마련을 해놓았고 돈도 모으고 이러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 다음 세대들이라는 거죠. 지금 만약에 대학교 졸업해서 사회 초년생들이 돈을 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강남 3구에 딱 집을 사겠다는 것도 아니고, 서울 아파트 평균 값이 15억이 지금 쳐 넘어가는 세상에서, 이것도 15억 언더의 경우에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6억으로 지금 한정이 돼 있고, 그렇다면 자기 자본이 9억, 세금이랑 이것저것 부대 비용을 생각하면은 10억은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사회 초년생들이 할 수 있는가? 그만큼 돈을 모을 때까지 시간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을 거니까. 요 얘기를 듣고 혹자는 처음부터 15억짜리를 어떻게 사냐? 처음에는 4, 5억 뭐 이런 데서 시작해서 올라가면 되지 않냐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어떤 방면에선 그런 말하는 분들은 좀 위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 4, 5억짜리 있긴 있죠. 서울 외곽 지역, 뭐 은평구, 노도강 뭐 이런 데에 4, 5억 있고, 보통 6억 뭐 이런 7억 뭐 이렇게 하잖아요. 5억 언더도 많고. 그래서 뭐 은평구 노동강 뭐 5억 언더도 많은데요. 뭐 이런데 집 사가지고 돈 모아서 점점 중앙급지로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 초년생이 욕심이 너무 많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위선이 너무 심하다. 자신들은 그렇게 시작을 했는가? 그리고 어리면은 너네 어리니까 외곽부터 저 끝에서부터 시작해라 게임, 이런 마인드는 저는 맞는 마인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자들이 또 이 정책을 짜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의 정책이 미래 세대의 희망을 밟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시작해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죠.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르긴 오르겠죠. 이게 50% 올라가지고 한 7억 5천이 되었다고 쳐보면, 그 다음 급지에 5억짜리 아파트를 보고 있었는데 이게 50% 똑같이 올랐으면 이거 20억이 지금 넘어가잖아요. 영영 갇혀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갈아타기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을 사는 것도 지금 되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또 다른 문제는 이제 갈아타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이것보단 더 좋은 동네로 갈 수 있다, 이 희망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일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지금 요게 아예 닫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자식이 있는 분들은 만약에
자식이 결혼을 할 때가 돼가지고 아들이 장가를 간다는데 자신 돈으로 4, 5억짜리 서울 외곽 아파트 사주는 베팅을 할 수 있냐, 요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외곽 지역부터 차근차근히 해서 올라오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4, 5억짜리 미래 세대한테 사주면서 베팅할 수 있냐. 지금 부동산 그래프를 보면 선뜻 베팅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개천에서 용난다, 요 말은 고대 이집트 벽화 속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크고, 결국 부모의 재력, 파워에 따라서 이제 인생이 갈리는 시대가 와버렸다. 열심히 일해서 의사, 변호사가 되어도 이 집이 흙수저면은 그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게 고소득 흙수저라고 하잖아요. 세금은 낼 거 다 내고 사회적으로 이득은 챙기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저소득 자산가는 소득이 적으니까 내는 세금도 적고, 그에 반해서 자산 가치는 월급 오르는 속도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하니까 상대적으로 이득을 더 많이 보는 거고,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보는 그 한국의 미래는 어떠할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이 지나서 그들이 성인이 됐을 때 맞이하는 한국의 미래 과연 어떨까? 그 애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빠는 나를 왜 낳아가지고 이런 희망이 없는 나라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로 봤을 때는 엄청난 상위 국가고, 이런 나라에서 태어난 것도 당연히 큰 축복이지만 나라가 잘 산다고 내가 잘 사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내 심정이 어떨까? 어떤 대답을 해줘야 될까? 그래서 그를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근데 만약 해줄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정말 마음이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20년 후를 제가 내다볼 수는 없지만 대충 상상을 해봐도 지금보다는 어두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만들어주는 게 맞는지, 이런 심리적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고대 서양 명언에 그 3대를 이어야 가문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3대를 이어도 가문이 탄생하기가 되게 힘든 고착화된 사회라서 이미 가문을 세운 자들은 성벽을 더 높게 치고 외부를 차단하고 있고, 그 와중에 대외적으로는 환율이 박살나고 있고, 환율이 박살나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이런 메커니즘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원화 가치가 점점 하락하는 이 국격에서 대한민국 미래세대 청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우리가 탈출하지 못하더라도 청년들은 해외로 나가는 게 앞으로 진짜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회 초년생 때를 생각을 해보면 거의 2년 반, 2년 정도를 해외에 있었고, 거기서 뭐 느낀 점도 많고, 뭐 한국에서보다 급여도 괜찮게 받았고, 그때 20대 때 주재원 제의도 많이 받았었는데 결국 한국이 좋아서 저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때 만약에 주재원 생활 해가지고 계속 해외에 있었더라면 또 다른 인생이 펼쳐질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이 세상은 넓고 한국 원화가 아닌 달러나 다른 통화로 치환해서 내 원화 재산을 파악을 해보면 지금 자산이 오른 만큼 환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달러로 치환했을 때 보면은 순자산이 또이또이 하거나 오히려 하락했을 거예요. 지금 코로나 전에 1,100원에서 지금 1,400원이니까 대충 한 10%가 올랐잖아요, 환율이. 그만큼 내가 순자산이 30 올랐어도 달러로 생각해 보면은 그대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다음 세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한국의 청년들은 한국에 있는 것보다 해외에 나가서 다른 화폐로도 월급을 받아보고, 한국보다 더 땅이 넓고 기회가 많을 거니까 자기가 더 잘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서 자리를 잡아보는 것도 저는 앞으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1년 전에 제가 써놓은 아파트 가격 갭 차이, 이게 지금 한 5억, 6억씩 쳐 올라가는 걸 보고 좀 느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